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취득세 문제풀이 제3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문제를 학습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를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시험 볼 때 틀린 것 하면 이렇게 틀린 거 이렇게 해서 줄 그어 가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6회 출제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에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취득입니다.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은 매회 1년에 한 번씩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계약할 때 준 보증금도 취득세 과표에 포함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고가액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을 넘어가야 되겠죠? 초과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2번 건축입니다. 단 신축과 재축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건축으로 인하여 건물의 면적이 증가될 때는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축이 되겠죠. 연면적이 증가되었다. 증축이면은 증축분에 대해서는 뭘로 보느냐? 원시취득으로 봐야 됩니다. 이래서 원시취득이 될 때는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1000분의 28이 되겠죠.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고요. 3번입니다. 환매등기입니다. 여러분 환매등기라고 하는 것은 매도자가 매도한 물건을 일정한 기간 안에 다시 사겠다 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이 환매등기인데,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기간입니다. 부동산은 5년이 되겠고 동산은 3년이 되겠는데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입니다. 즉 매도자가 매도했던 물건을 매수자로부터 환매하는 경우인데, 이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세율을 합한 세율로 한다. 왜 틀렸어요? 여러분 환매등기는요 표준세율에서요 뭘 빼느냐?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입니다. 중과기준세율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 되겠죠. 다시요. 환매등기 할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합한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여러분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1년 이내에 여러 건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한 건으로 보아서 50만원 이하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분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탄력세율이다 그러지요. 취득세는 5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거기 해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했다. 농지를 교환했어요. 여기서 농지라고 하는 건 전답과순이 되겠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다. 여러분 농지를 취득했다, 상호 교환했다는 건 뭐예요? 매매했다는 것이죠. 매매가 되었던 교환이 되었던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1000분의 30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러나 농지 이외의 것은 얼마입니까? 1000분의 40이 되겠죠. 네. 농지를 상호 교환했다.
1000분의 30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지 이외의 것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축하는 경우,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모두 고른 것은 중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은 병실을 증설했습니다. 병원의 병실을 증설했다. 이거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프장은 중과세 되겠죠? 골프장이라든가 별장,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골 오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러한 것들은 사치성 자산으로서 표준세율 플러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이죠. 여기에 곱하기 100분의 400입니다. 4배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4%로 정했을 때 플러스 1000분의 20의 2%의 4배니까 8%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순수한 취득세가 12%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맞고요. 고급주택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법인이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표준세율에다가요.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400이 아니라 100분의 200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법인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를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200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맞고요. 백화점의 영업장도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가 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요. 별골 오선주, 사치성 자산이 되겠고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도 중과세가 되겠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도 표준세율 플러스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200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징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25의 출제인데요. 1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됐는데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이 아니죠.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00분의 80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80이 되겠어요. 1번이 틀렸네요.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렇죠? 등기 등록하는 것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3번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죠?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등록 관세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그렇죠? 보통 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이 장부 등 작성.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요. 보존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예. 법인이 그 장부 등을 작성하고 보존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부족세액 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의 가산한 금액으로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일과 6개월이 되겠고요. 만약에 취득세 납세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취득세 종합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3회 출제죠. 1번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러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렸습니다. 2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법인을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설립한 이후에 신압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과점주주가 될 때 과세하는 것이지 설립 시에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천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고급 오락장 해당하는 임시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임시사용 건축물은 1년 미만일 때는 비과세하고요. 1년을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데 단 1년 미만은 비과세가 되지만 임시흥행장이라 하더라도 고급 오락장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은 비과세가 되지만 사치성 재산은 제외한다. 이 말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5번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수선은 제외됩니다. 여러분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로 인해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입니다.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를 개수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가 되겠는데요. 대수선일 때는 제외됩니다. 제외된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리모델링 같은 것은 당연히 과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내용 해설을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설 4번 보실까요? 4번 임시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인데 가로 열고 사치성 재산은 제외됩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년 미만이죠. 그러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5번 지문 보실까요? 해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그러나 대수선은 제외한다 나왔죠? 이렇게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 문제 2번 넘어갑니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30회 출제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이거 뭡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답이 나오네요. 2번. 형제간의 부동산을 서로 상호 교환했어요. 형제간에 교환했다.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겠고요. 직계존속입니다. 부모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여러분 증여받았어요. 취득세 얼마입니까? 1000분의 35가 되겠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겠죠. 4번입니다.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누군가가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처분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당연히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과세가 되겠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렇죠? 주택조합용 부동산 취득했어요. 당연히 과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나요? 아니, 또 있습니다. 문제. 자, 3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0회 출제입니다. 국가 또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틀렸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가 되겠고요.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날이다. 여러분 이 토지의 지목 변경은 간주취득인데요.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의 변경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할 때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 시기가 되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게 되면은 국가가 취득세 물건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틀렸죠? 국가 등이 매각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4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즉 개인이 되겠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는 취득가격을 과표로 한다. 왜 틀렸나요? 법인이 아닌 자는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 이상이 법인장부에 입증할 때는 그 취득가격을 과표로 합니다. 100분의 90입니다. 자, 4번도 틀렸고요. 5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를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에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렇죠. 1년 이내에 여러 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여러 건을 합쳐서 여러 건을 취득했을 때 한 건으로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 50만 원 이하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해설 1, 2, 3, 4 여러분 해설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을 읽어보면서 감각적으로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취득세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등록 면허세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이어서 여러분들 문제 풀도록 하겠고요. 문제가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시험 보기 전에는 꼭 시험장에 가기 전에 알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또 요약해서 학습 정리를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